마음을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열정. 마음을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해방된다. 열정. 열정은 삶의 서리에 올라탄 말과 같지만 마차권이 이 이성의 고삐를 잡고 있을 때만 잘 굴러갈 수가 있다. 베버.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일에서도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당신의 삶에서 매우 커다란 부분이며 일에서 진정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으면 계속 찾아보세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 연설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잡스의 말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른 듯했다. 월급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같은 것은 상관이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리고 심장의 소리를 들어라. 애플 창업자 외에도 워런 버핏이나 오프라 윈프리,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 자비로운 부모님의 조언이나 수많은 진로 안내서, 그리고 냉장고에 붙어있는 엽서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있다. 자신의 꿈을 쫓아라. 앞선 세대와는 달리 우리 세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진 것처럼 보인다. 인턴십이든 공부든 스타트업이든 자유시간에 하는 요가든 마라톤이든 도자기 만드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취감을 찾고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하며 가능한 한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다.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방향의 모든 표지판에는 당신의 열정을 따르세요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열정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다. 열정을 느낄 때 우리는 치열하게 행동하고 그 계획은 다시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 하는 일이 즐거우면 우리의 뇌는 더 큰 열정과 욕망으로 보답하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의 열정이란 오로지 낭만적인 사랑만을 위한 것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관점은 달랐다. 오늘날 열정은 더 이상 침대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실로 유혹적인 메시지다. 모든 문이 열려있는 스탠퍼드 대학 출신 졸업생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 문구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수없이 오랫동안 들어왔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열정이라는 말은 얼핏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한 소리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깨어있는 시간에 적어도 4분의 1을 일하며 보낸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는 직업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일에서 열정을 찾는 것은 위험한 일로 들어서는 일일 수도 있다. 몇 년 전 나는 경력을 막 시작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 톰은 25서 청년이었고 청명함과 열정에 찬 행동으로 스타트업 대표의 마음을 사로잡아 곧바로 중요한 직책에 채용이 되었다. 두 번째로 얻은 직장이었던 그곳에서 톰은 일을 무척 잘 해냈고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다. 처음에 톰은 자기 일의 도전 정신의 다양성에 대해서 극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의를 느꼈다. 결론이 나지 않은 기나긴 회의, 반복해서 처리해야 하는 똑같은 엑셀 시트, 매주 반복되는 일, 처음의 열정과 새롭고 신나는 일들은 점점 사라졌고 톰은 눈에 띄게 흥미를 잃었다. 마침내 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여기서는 내가 정말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열정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톰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자 애썼다. 톰은 자신의 진정한 열정이 어딘가에 잠들어 있으며 그 열정을 아직 일깨우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많은 사람이 톰과 같이 생각한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일에 대한 흥미나 선호는 자신 안에 주어진 것으로 언젠가는 일깨워져서 순수한 에너지와 기쁨으로 바뀔 거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톰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은 열정이 자신 안에 잠자고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깨우려는 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깨우는 자.
실험을 위해 오키프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의 실험 대상자들은 우리의 흥미나 열정이 어딘가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머지 그룹은 우리의 열정이나 관심사는 유동적임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다루어야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에 두 그룹 모두 블랙홀에 관한 매우 짧고 강렬한 단편 영화를 보았다. 그러자 실험실 대상자들은 모두 영화의 주제에 관심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실험 대상자에게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실린 블랙홀에 대한 기사를 읽으라고 요청했다. 무미건조한 이론과 난해한 표현들이 등장하자 그런 데에서 차별점이 생겼다. 이전에 잠재된 열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던 학생들은 쉽게 포기했다. 이렇게 피곤한 일이 내 안의 진정한 열정과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읽는 게 이렇게 골치 아플 리가 없지요. 난 포기하겠어요. 반면에 열정이란 쌓이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배운 학생들은 복잡한 기술 용어는 난무하는 과학 기사를 읽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과학 주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게 유지된 것이다. 깨우려는 자들은 무언가 열정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금세 포기한다. 어렵게 여겨지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단조로운 일상 나타나는 순간 통과 같은 또 깨우려는 자들은 지금이 그만둘 때가 아닌가 의심한다. 무언가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의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열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대로 멈추면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놓칠 수 있다는 걱정과 불안으로 깨우려는 자들은 쉴 새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의식은 널리 퍼져 있으나 잘못되었다. 열정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오키프 교수는 나에게 설명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믿고 있는 것과 달리 처음 갖게 되는 흥미와 진정한 열정 사이에는 머나먼 거리가 있다. 과학은 4단계 모델을 사용해서 이 경로를 설명한다. 1단계는 특별한 상황에서 솟아나는 불꽃이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주제의 강의나 새로운 언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외국에서의 휴가 또는 전체 물리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블랙홀에 대한 동영상 등을 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2단계는 이런 관심사를 유지하는 것이다. 흥미가 솟아났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초기의 불꽃에 혹해서 샀지만 지금은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드럼이라 바이올린이 없는 집이 얼마나 될까? 그렇겠지. 수많은 호기심에서 조급하게 생각 없이 사놓은 것들이 그냥 장롱소의 옷과 같이 그럴 수 있겠네요. 음악 수업의 초기에 처음 배우는 이탈리아 어휘들 블랙홀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너무 재미있다. 하지만은 이 불꽃이 작은 모닥불로 변하려면 솟아오른 흥미를 계속 자극해야 한다. 몰입. 일단 초기 노하우를 습득하고 기본을 익힌 뒤에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단계가 오는 것이다. 그러면 4단계인 침잠이 오는데, 이는 확실하고 내재적인 관심사로 굳어진 상태로 우리가 진정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제 관심사는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었으며 처음으로 성공도 맛보게 된다. 드디어 외국어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어려운 바이올린 곡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흥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고 더 이상 첫 번째 불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불은 이제 힘차게 타오른다. 시도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 호기심 없이는 불꽃이 튀어서 모닥불로 타오르는 일이 불가능하다. 특히 청년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이룰 게 없으며 토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나는 토음이 2단계와 3단계 사이 어딘가에 섣불리 뛰어내렸고 그 이면에 일종의 패턴이 있다고 본다. 열정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토음처럼 열정이란 잠재된 어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주제나 도전을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폐기하려고 한다. 오키프 교수는 이 또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했다. 깨어리는 자들은 이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 다시 말해서 열정을 깨워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눈 가리개를 한 채 계속 탐색을 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작은 불꽃만으로도 불이 타오를 때까지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간은 다양한 영역에서 열정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활동 영역을 열게 되기도 한다. 오키프 교수는 자신의 연구팀이 지난 2년 동안 진행해온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보니 연구 대상자 중에서 수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학기가 시작될 때 1년 동안 수업을 같이 할 그룹을 무작위로 2개로 나누기로 했다. 한 그룹은 학습의 유용한 기술에 관련된 일반적인 세미나 교육을 받았다. 나머지 그룹은 열정에 관한 세미나 교육을 30분 동안 받았다. 열정은 단순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형성되고 쌓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실험 대상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블랙홀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의도적으로 무언가에 집착했던 각자의 과거를 써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8개월 후에 열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러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수학 과목에 훨씬 더 관심을 보였고 최종 성적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2년 후에는 대조군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학 과목을 이수했다. 실제 주요 과목에 대한 관심은 두 그룹 모두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 조사는 우리의 태도가 감정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열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정을 키우고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선택한 활동이 지루하거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열정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때로 열정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어라 하는 순간에 찾아오지요. 또 어떤 열정에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오키프는 설명과 경고가 섞인 말투로 나에게 말했다. 하나의 과정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보통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블랙홀에 관한 비디오를 본 순간부터 그 주제에 대해서 열정적인 흥미가 솟구쳐 순식간에 2, 3단계를 지나서 빠르게 4단계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일반적으로 열정은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작가 말콤 그래드웰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웃라이어에서 언급해 유명해진 1만 시간의 법칙이 바로 이것이다. 1만 시간의 법칙. 그래드웰은 1993년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의 연구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에릭슨과 동료들은 베를린 예술대학의 바이올린 전공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악기를 일주일에 몇 시간 연습했는지 물었다. 그해 최고의 학생은 18살로 연습시간이 총 7,410시간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의 평균 연습시간은 5,301시간이었다. 심지어 빌 게이츠나 비틀즈, 모차르트와 같은 이들조차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악을 연주하고 작곡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그래드웰은 가늠했다. 이 대담한 논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며 부지런함과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무엇이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당신의 프로 축구 선수든 피아노의 거장이든 최고의 프로그래머든 상관이 없다. 그레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여러분은 일주일에 40시간으로 5년 안에 1만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일주일에 40시간으로 5년 안에 하지만 그게 현실적일까? 지나치게 단순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법칙이 그러하듯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최고의 위치에 이른 학생 중에서 절반가량은 20세에 이를 때까지 1만 시간의 연습량에 도달하지 못했다. 최근의 연구는 또한 연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재능 없는 부지런함과 교율은 종종 평범한 결과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시간의 법칙에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거장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살펴본 것과 같이 발전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숙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리뷰 기사를 쓰기 위해서 에릭슨 교수는 과학적인 성찰이 담긴 무수한 자료를 수집했는데 체스나 스포츠, 음악, 예술 분야에서 평균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0년간의 진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분야의 재능을 갖춘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람에서 타고난 것들을 제대로 숙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단순한 깨달음이란 없는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 앤들라 더크워스는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지 연구한다. 타고난 재능과 상관없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더크워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내와 열정의 혼합이다. 인내와 열정. 더크워스는 이것을 그릿이라고 부르는데 독일어로는 이를 악문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투자은행 분야나 예술, 저널리즘, 과학, 의학, 법조계 같은 분야의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은 이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 그릿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각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짓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그릿 혹은 그와 비슷한 단어를 입에 올렸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자신의 길을 고집한 사람들이 결국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들을 보고 그들의 눈부신 성공에 눈이 먼다. 때로는 진정한 열정에 이끌려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살짝 질투를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거쳐온 긴 여정은 간과하기 쉽다. 비틀즈는 거의 300일간 리버풀의 캐번 클럽에서 저녁마다 연주했고 유명해지기 전에 함부르크에서도 270회 이상을 공연했다. 밥 딜런은 가수 초기 시절에 무대에서 여유를 받았고 마이클 조던도 처음에는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제외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열정이라고? 공통점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열정이라고? 틀린 답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진정한 공통점은 하던 일을 계속 해낸다는 점이다. 그 속에서 깊고 진정한 열정이 싹돈다. 톰과 같이 깊게 흥분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좌절을 겪은 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선호한다. 열정은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열정은 과정을 받아들이고 채널을 고정하기 바랍니다. 단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가 정리할 때입니다. 오키프 교수는 이렇게 핵심을 요약한다. 심리학 입문 강의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초기 흥미가 이들이 학습 목표를 세우고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흥미도 커지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나선형을 그리는데 바로 열정에 따른 자기 강화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재능과 열정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흥미 있는 일을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일에 대한 재미도 점점 커진다. 열정은 섬세한 미각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커진다.
어떤 것을 느껴서 실천하는 일보다도 실천을 통해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이 숙달될 때 그 일에 더 능숙해지고 발전이 이루어질 때 열정은 일어난다. 열정의 함성. 어떤 것에 열정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듯이 열정의 그늘진 측면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그 누구도 자신이 하는 일을 열정의 대상으로 만들자는 널리 퍼져 있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일터에 나가면서 즐거움, 열정을 품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다. 열정, 뜨거운 열정을 품고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축하를 보낸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는 경의를 표한다. 나는 절대 열정을 찾는 것이, 특히 토음처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지나치게 열정을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같은 압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직업에 대한 열정은 양날의 검이다. 많은 사람이 열정을 품은 일을 직업으로 삼기를 꿈꾼다. 바닷가에 살고 싶어서 결국 서핑숍을 열거나 홈베이킹으로 만든 케이크를 파는 작은 카페를 연다. 열정이란 직업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열정을 직업으로 바꾼다면 그때부터 8시간 이상을 그 일을 위해 써야만 한다. 이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일상의 공식이 슬금슬금 찾아든다. 누구도 열정 그 자체를 원하지는 않는다. 사실 자유롭고 싶은데 스스로에 묶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의 아버지는 언제나 열정적인 선생님이셨다. 우리 아버지의 경험은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다. 독일의 직장인 대다수는 일을 잘하고 70%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긴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불만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면서도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요구. 자, 이렇게 지속적인 압박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열정도 무너질 수가 있다. 과학계에서 두 가지 형태의 열정을 구별한다. 하나는 저로운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다. 반면에 강박적인 열정도 있다.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열정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된다. 그리하여 거절하는 법을 잊어버린 채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맡고 칸트가 경고한 열정의 굴레다. 열정의 굴레. 활동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집착이 되면 안 된다. 강박적인 열정은 우리의 정신을 공격한다. 만약에 이 일에서 열정을 찾고자 한다면 가만히 멈춰서서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라. 내가 진정 이 일을 하고 싶은가? 그렇지. 행복, 헌신, 성취가 있어야 되죠. 열정은 노력과 더불어서 신중함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다. 잡스와 같이 애플 창업자도 그것을 깨닫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특별히 불타오르는 열정을 품고 개성 넘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시대에 시선을 안으로 돌려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